저는 메디친 구로 방학 특집 학습방 특강에서 지구과학에 대해 발표할 유정윤 멘토입니다. 저는 지구과학 과목에 대해서 오답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답노트라고 해서 오답을 무조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답노트에 정리를 할 때 저는 맨 앞쪽에 개념을 정리를 하였고 그 다음 뒤쪽에는 오답노트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오답노트를 정리를 할 때도 틀린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 문제라도 이거는 충분히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은 충분히 평가원에서도 낼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뒤쪽에 정리를 하였고 앞쪽에서는 수업을 들었을 때 혹은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을 때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앞에다가 개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한 것인데요. 이 5번을 보시면은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막 측리면, 수직, 단면 이런 것들을 맨 초반에는 구분을 잘 하지 못했어요. 수직, 단면이라고 했을 때는 수직이라는 말을 보면은 당연히 여기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에는 갑자기 생각이 꼬여가지고 이 수직 단면이 여기인지 혹은 측리면이 막 여기인지 이런 것들을 헷갈렸기에 문제를 풀고 난 이후에는 오답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서 개념 공부를 하였습니다. 뭐 밑에는 양서류, 척추동물 이렇게 넘어가고 파충류에서 척추동물 뭐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해보았고 대서양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뭐 넓어지고 있다라든가 이게 시작을 중생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뭐 면적이 어디가 더 넓은가 그 시대별로 정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저는 개념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도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수특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저는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개념과 문제 배분을 80대 20 혹은 70대 30 뭐 후반으로 갈수록 60대 40 즉 문제보다는 개념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수능을 볼 때는 연계율이 70%에 달했지만 지금은 50%라서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수특이 있는 이상 이렇게 연계 교재가 있는 이상은 수특과 수능 완성을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수특, 수완도 있지만 수특 앞에 개념서를 정리하는 것과 플러스 여기 문제에 대한 정리하는 것을 넣고 또 문제에서의 답지에 있던 내용까지도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6평에서 수특에 있던 한 문장을 가지고 약간 킬러를 낸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 기조를 봤을 때 충분히 수능에서도 수특, 수완에서 한 문장을 가지고도 이런 킬러 문제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개념 앞에 개념 정리한 것과 문제 그리고 답지까지 이 세 가지를 총 종합해서 이 앞에 개념에다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즉 아까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답노트에서도 개념을 계속 꾸준히 정리하는 것이 6편 끝난 이후, 뭐 9편 끝난 이후 수능 보기 전까지도 꾸준히 해야 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특 개념 정리에서 한 문제를 가지고 약간 킬러 비슷하게 냈던 문제가 작년 6편 9번 문제인데요. 이 디귿 보기를 봤을 때 Z는 은하의 중심에서 방출되는 별들의 흐름이다. 이 문제는 실제 수특 개념서에서 나와있던 것은 이 부분이 달랐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디귿 보기를 냈던 것인데 실제로 이 디귿 보기가 아니더라도 기억 니은에서도 틀렸지만 디귿 보기를 통해서도 많이 틀렸던 사람들도 존재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특을 통해서 수특을 좀 변형해서 킬러 비슷하게 문제를 냈다. 이것은 구평 혹은 수능에서도 이렇게 직접 연계를 해야 되나? 이런 간접 연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문장을 바꿔서 낸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기에 이런 앞에서 수특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져왔던 이유가 디귿 보기를 봤을 때 내부는 정력한 평형 상태이다 했을 때 이 내부가 이 내부 전체를 말하는지 혹은 이 부분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 학생들만의 생각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 본인의 생각보다는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에 맞추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평가원이 그러진 않겠죠. 일단은 평가원이 이 부분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전체를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평가원이 이 전체 부분이었다 라는 이렇게 시각이 다르다면은 초반에 공부한 것, 중반에 공부한 것, 후반에 공부한 것 이 개념이 조금 뒤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정리하기 전에는 일단 기출을 통해서 평가원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충분히 공부를 하였고 오더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였다면은 그 오더노트에다가 정리했던 것을 계속 꾸준히 보면서 내 초점을 평가원의 초점과 맞추는 활동을 계속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3번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가에서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이 가에 속해 있는 특징, 나에 속해 있는 특징, 다에 속해 있는 특징들 이런 특징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 특징을 보고 이 가가 무엇인지 나의 특징을 보고 나가 무엇인지 다의 특징을 보고 다가 무엇인지를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그 오더노트에다가 정리를 했던 이유는 이걸 다시 보았을 때 이거를 했던 것을 거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개념이 내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걸로 했다면은 오더노트서에 정리를 했다면 한 상태라면은 이거를 다시 봤을 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일단 그때면은 가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 가를 통해서 여기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걸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는 이것과 비슷하게 가에서 특징이 정역한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더노트를 통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작년 6평 12번 문제인데요. 이 적색 거성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그 시험 당시에는 많이 난해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게 확실히 적색 거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적색 거성이 아니지 않나? 라는 약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두고 기억 선지를 지웠었어요. 그럼 그때는 제가 개념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이게 가능성, 즉 뭐 90%는 개념이 조금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막 50% 조금 넘어가는 6에서 70%는 개념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했기에 저는 이 문제, 즉 6평을 보고 난 이후에는 이 문제를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적색 거성의 온도를 적어보았고 거기에서 HR도에서 적색 거성이 어디에 있는지 더불어 초거성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판단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적색 거성, 초거성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높은 단계를 확인을 해야지 어떤 문제로 변형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더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였을 때는 적색 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거성까지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좀 더 나아갔던 게 이 적색 거성과 초거성은 분명 영역이 달랐어요. 근데 그 다른 것 중에서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겹치는 부분을 통해서 문제로 나온다면은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혹시 이렇게 겹쳐서 나왔을 때 평가원이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오답노트에는 실제로 초거성과 적색 거성 간에 막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지까지도 막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더 나아가서 생각했던 것처럼 학생분들이 오더노트를 정리를 할 때는 그 문제에서 나왔던 소재보다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까지도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번 6평 문제인데요.
이 기역 보기를 보았을 때 우박은 7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거는 우박이 언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외우면은 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외우지 않더라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맨 첫 번째 개념을 통해서 외워서 이 문제를 풀었다와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로 갈릴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첫 번째를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고 그냥 얼핏 들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렇게 총 저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맨 처음처럼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한다면 좋겠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개념을 다 외우지 못했더라도 이 자료를 통해서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기억을 보았을 때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으면 오더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여서 그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제가 했던 방식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비슷한 문제처럼 문제에서 개념을 몰랐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면은 오더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여서 개념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떤 소재에서 변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초점들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풀었고 이 문제가 쉬워서 바로 맞췄다라고 해서 넘어간 것보다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더 플러스에서 생각했을 때 이 플러스 과정에서 여기 이 보기 어떤 말들을 바꿔야지 변형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행성,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이 행성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 중심별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바꾼다면은 이런 걸 놓치는 학생들은 시간의 압박감에 빠르게 풀다가 틀리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은 아니겠지만 옆에다가 행성과 중심별들을 조금 주의하자라는 저만의 생각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틀린다면은 옆에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실수를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제 케이스인데요. 이게 아마도 이번 6평 12번 문제고 이게 작년 12번 문제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던 이유가 저는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비문학처럼 이렇게 긴 문제가 나온다면 전 당황을 좀 하고 시작하거든요. 이 문제가 쉬웠는데도 그냥 스케일에 쫄아가지고 저는 많이 당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당황한 게 멘탈 깨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는 바로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읽지 않고 바로 넘어간 다음에 이 뒤에 쉬운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스케일에 먼저 쫄아서 푸는 수험생들이 있다면은 한번 제 방법 시도해 보면 멘탈 터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혹은 이 문제가 어려워서 터지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개념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문제를 풀고 나서 제 생각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혹은 개념까지 정리한 것이죠. 여기 보았을 때 내가 아는 탕사 방법 다 생각해 보라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이 세 가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이 네 번째는 잘려 있긴 하지만 이게 직접 탐사 방법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기출이나 다른 문제를 보았을 때는 탐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들이 주로 나왔었어요. 진짜 거의 한 95%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거는 어떤 점에서 모순이 되는데 어떤 점에서 맞고, 이거는 어떤 점에서 모순인데 어떤 것에서는 맞고, 또 이것도 똑같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 내가 이 세 가지를 배웠고 이 세 가지 내에서 답이 있을 건데 왜 여기에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저는 이 문제를 틀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틀리고 나서 제가 오더노트를 정리해 보니까 제가 분명히 개념을 공부했지만 순간 까먹었던 사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직접 탐사 방법이 있었지만
그 시험장에서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하고 밑에다가 또 생각까지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념 공부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제가 왜 정리를 했냐면은, 문제는 그냥 엘니뇨 라니냐 그런 문제예요. 근데 제가 항상 반복하는 실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걸 풀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저는 검은색을 보면은 검정색을 보면은 항상 이게 만땅이다. 만땅 써도 되나요? 네. 이게 항상 뭐 100%다. 이게 가장 높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보았을 때 여기는 무조건 구름이 있겠구나. 여기는 당연히 구름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아예 반대로 생각해 버렸던 거죠. 즉 저는 자료를 아예 먼저 보지 않고 또 시간 압박 때문에 그냥 제 고정관념에 따라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틀리고 나서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30분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데 왜 틀렸냐 하고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제 생각에 맞대요. 근데 이것만 잘못 봤대요. 그래서 멘탈이 막 터지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자책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보완을 할지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이런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자료부터 보고, 그다음에 조건부터 보고, 제대로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이런 행동 강령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런 비슷한 이렇게 색깔별로 나오는 문제 혹은 조건이 많은 문제에서는 실수를 덜 하게 된 거죠. 여기도 말 적어놓은 것처럼 검은색이고 많을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딱 제 고정관념이었고, 이것과 비슷하게 적어보았던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게 수안에서 수안에서 연계된 것인데, 제가 분명 수안을 열심히 공부했고, 아까 그 개념 사진 드렸던 것처럼 개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많이 당황하고, 내가 이 둘 중에서 뭐가 맞는지,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막 이게 60% 이게 40%라서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 즉 이렇게 분명 연계인 거를 알지만 내가 개념 공부를 덜 해서 이 문제를 틀렸다 혹은 이 문제를 맞았지만 거의 찍었다 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따로 오더노트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수원에 있던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 알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불변의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정리를 하였고, 여기에서 또 플러스로 개념까지 공부를 한 것이죠. 즉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개념을 어디 부분에서 부족했는지와 새로운 개념들을 공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한 문제에서 개념과 내 실수, 이런 것들, 개념 부족,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면은 꼭 오더노트에 작성을 하여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T식이 보이시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대부분은 여기가 늘어나고 여기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여서, 저는 맨 처음에 풀었을 때 그 개념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자료만 딱 그래프만 봐서 여기가 당연히 높고 여기가 당연히 낮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보니까 반대여서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았던 것처럼,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그 문제 그래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X축과 Y축을 먼저 살피고, 그 살핀 거에서 더 나아가 어느 것이 그러니까 물리량이 어느 쪽으로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문제를 틀렸던 이유가 맞았나요? 틀렸구나. 해양지각이 나위, 그다음에 시대 선후관계를 주의해야 한다. 이게 딱 이 말이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틀렸던 그 원인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 혹은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저만의 또 행동을 취해서 행동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수능 18번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던 이유는 문제를 통해서 개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공부했던 바로는 이 별의 겉보기 등급 최대 변화량이 이게 수특인가 수완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니은을 보고 이게 연계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맞았는데요. 별의 겉보기 등급 최대 변화량은 3등급이라고 개념서에 적혀져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만약에 그때 이 문제를 그냥 풀고 나서 오더노트를 정리를 할 때는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더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여서 개념을 공부하면은 더 개념이 더 플러스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에 이렇게 연계가 되었고, 그 이후에 푼 문제는 따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 기획 보기에서 이것도 똑같이 문제를 통해서 개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기출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출을 통해서 봤을 때 그냥 그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어떻게 더 나올 수 있는가를 좀 초점을 맞추고 오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기억에 나왔다시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대부분, 이런 말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공정 궤도 반지름이 지구보다 작은 행성들을 발견하였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좀 더 바꾸면은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먼저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간다면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저는 오답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가져왔던 게 제가 계속 꾸준히 얘기하지만 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였잖아요. 근데 그 더 나아가라는 것 중 하나가 스스로 변형을 시킨다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폭이 좀 더 넓어질 거라는 저는 생각에, 혹시 여유가 된다면 그 문제들을 변형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문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와서 제가 변형했던 것은 그래프 보면은 X축 시간, Y축 팽창 속도죠. 이 기억에서 팽창 속도가 0이라 하면은 당연히 틀리겠지만, 혹여나 팽창, 이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팽창 가속도가 0이라 하면은 맞을까요? 라는 약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당연히 여기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 되겠죠. 속도는 0이 아닌데 가속도는 0이다. 이렇게 본인이 한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고 변형을 시켜보면은 앞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새로운 신유형이 나왔을 때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져오고 제가 변형했던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구과학 오더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여나 지구과학 다른 멘토분들의 수기가 궁금하시거나 저의 지구과학 수기가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메디친으로 가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